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모습, 드디어 피프티 키나가 출국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시간대부터 해가지고 이 키나가 출국했다라는 이야기 기사가 막 그야말로 터져 나왔습니다. 피프티 키나, 소중한 키나가 비 맞을라 안절부절이라고 해서 아마 어트랙트 소속사의 매니저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산을 탁 씌워서 키나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국하기 전에 정말 인산인해다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모였습니다. 키나는 출국하기 전에 어트랙트 소속사의 하얀색 차량을 타고 이렇게 출국 준비를 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많은 대중분들, 팬분들 보기가 너무 좋다, 환한 미소가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빌보드 어워즈를 향하는 키나의 높은 관심을 보인다. 와, 보이세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몰려온 이 기자분들 보십시오. 지금 막 바글바글합니다. 그만큼 이 키나라는 멤버가 우리나라를 국위선양할 수 있는 제4의 아이돌 대세로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서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좋지 않은 이야기로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던 이 피프티 멤버들인데, 이 키나 멤버가 돌아와서 오히려 이 피프티의 좀 많이 상실된 위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어찌됐건 정말 많은 언론사에서 이 키나 멤버가 출국하는 출국 현장을 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보면은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키나가 귀여운 하트를 했다. 근데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역시 떳떳한 사람은 표정이 밝구나. 예전 이 전홍준 대표님 경찰서 출석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디스패치 언론사를 통해서 출국을 했을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번 경찰 조사에 출국이 아니죠. 경찰 조사에 출석한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모습,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그때 그 표정이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요런 거죠. 안성희 씨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에 환한 미소를 띤, 누가 경찰서에 나오면서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띌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은 죄인으로서 출석한 게 아니라 진술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고,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기 때문에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이런 굳은 표정이 아니라 환한 미소로 경찰서를 출석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오늘 출국한 피프티 멤버 키나의 모습과 저는 똑같아 보였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나 홀로 빌보드 출석하는 피프티 키나는 분쟁 끝에 드디어 새로운 출발을 한다. 아시다시피 탑 듀오 그룹 부문과 탑 글로벌 K-팝송 두 가지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습니다. 물론 시상식 자체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만, 당초에 예고됐던 것처럼 이 키나라는 멤버는 시상식 전날 바로 18일날 열리는 비대면 시상식 이전에 열리는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죠. 그곳에서 해외 담당자인 김세왕님과 함께 이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많은 인연을 쌓는다. 사실 이 파티에 오는 해외 음악 관계자들도 아마 피프티가 온대?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초대박을 앞두고 있는 걸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프티가 다행히 해체되지 않고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여서 또 새로운 활동을 해나갈 바로 시작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더더군다나 아마 해외의 반응들이 저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피프티의 키나가 이 나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국 빌보드 이 파티에 가는 것에 대하여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에서 내려서 볼 하트도 하고, 자,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니즈 팬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었다. 자, 허니즈 하면 누구죠?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간 쪼라는 그 트위터 계정의 당사자가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변질된 허니즈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피프티 멤버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응원했었던 기존 팬덤의 이름 자체가 허니즈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허니즈, 이 허니즈 팬들에게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빌보드 잘 다녀오겠다, 열심히 하겠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의 인터뷰를 키나가 해맑은 표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출국을 하러 이제 공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도 왜 이 키나라는 멤버를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줄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지는 한 가지 대목을 좀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대목이었냐?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데 보이십니까? 예의 바른 폴더 인사. 이게 얼마나 인상 깊었으면은 언론사의 기자분도 이 키나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려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워낙 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연루가 되었었지만, 이제 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는 키나가 다시 한번 큰 활동을 예고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인성 바른 모습까지, 인사로서 보여지는 인성 바른 모습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역시 전홍준 대표님이 왜 키나라는 멤버를 다시금 받아줬는지 좀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와중에 전홍준 대표님이 함께 갔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이 인터뷰를 통해 좀 드러났어요. 자, 바로 안진용 기자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데 이걸 빠르게 훑고 또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좀 충격적이거든요. 키나가 이 출국하기 이전에 있었던 비하인드가 있어요. 근데 이 비하인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전홍준 대표님은 그러면 왜 함께 출국하지 못했느냐? 비대면으로 이 시상식이 진행되지 않냐? 근데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언론에 노출이 안 된다. 그래서 빌보드 측에서 마련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게 될 것이고, LA에서도 하고, 그리고 18일날 키나하고 어트랙트의 미국 담당인 COO 김세왕님, 그리고 자신의 어트랙트 회사 스텝 1명과 3명이 이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은 왜 참석을 안 하냐라고 안진용 기자가 묻자, 사실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면 좀 뭐 하지. 그리고 3명이 들어가라고 하는데 원래 나보고 들어가라고 했지만 그런 프라이빗 파티에 내가 가서 뭐 하겠나. 그리고 이제 우리 스태프들 경험 삼아서 또 들여보내기도 하고 영어도 다 할 줄 아니까 보냈다. 사실 자신이 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탄소년단만큼이나 유명한 게 바로 방시혁 의장이잖아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대표인 방시혁 씨가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굉장히 얼굴을 알렸고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홍준 대표님 지금 이 빌보드에 오는 음악 관계자들과 직접적인 인연을 쌓는다면 더 대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스태프들에게 경험 삼아서 자신이 가지 않고 이들을 보냈다. 역시 남다른 면모가 보이고, 그래서 이 김세왕이 영어도 완벽하게 하니까 통역 겸 CO를 겸해서 그곳에 들어가 교류를 하는 거다. 물론 음악적인 교류, 비즈니스 교류를 하고 오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원래 언론에 오픈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 결국 프라이빗 파티 장소에서는 사진도 찍을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사진 찍고 밖에서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 프라이빗 파티를 하고 종료가 되는데, 그 다음날 19일날 시상식이 열린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마 현장에서 수상을 할지 아니면 뭐 후보, 노미네이트 된 걸로 만족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직 그 점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전홍준 대표님의 말을 빌려보면 결국 스태프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보다는 키나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좀 집중될 수 있도록 자신은 빠져주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전홍준 대표님도 확실히 키나가 그곳에서 수상을 하게 될지 어쩔지는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냐. 아니, 소시 분명히 키나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출석하기 이전에 뭔가 비하인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냐. 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우선 이 키나라는 멤버가 출국할 때 굉장히 이 공항에 들어가서까지도 막 자신을 찾아온 기자분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언론의 이런 긍정적 관심에 굉장히 배고팠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키나라는 멤버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했었던 비하인드가 공개가 돼서 이게 또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나중에 알고 나서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삼푼이들 해도 좀 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키나가 애시당초 요번에 안성희 씨와의 녹취본이 공개가 됐는데 왜 녹취를 했겠습니까? 사실 키나는 그 당시 녹취할 때도 그리고 현재 지금도 아이폰을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폰은요, 최근에서는 SK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통화 녹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갤럭시 핸드폰과는 다르게 녹취가 안 됩니다. 근데 안성희 씨와의 통화 녹음을 했었던 당시도 지금도 키나는 아이폰을 쓰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그만큼 작정하고 녹음을 했었다. 요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취 음성은 7월 20일 날 이미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지인 몇 명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키나는 안성희 씨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컸었던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선 키나가 결국 녹취를 했던 이유는 아니 저작권 전문가가 뭐 샘플이었다. 뭐 그냥 저작권 협회에서 준 서류 양식에 불과했다. 사인을 대리 서명할 수 있다. 이게 다 허위사실, 헛소리다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키나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었는데 이 저작권 지분에 관련된 이 배기사와 뭐 음원이 샘플로 구매를 했었다. 이 얘기를 듣고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미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7월 20일부터 녹취를 했다라고 해요. 7월 20일이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무려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부터 녹취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키나가 요번에 안성일 씨와 통화를 한 녹취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키나가 복귀한 것이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럼 최소 7월 20일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가까이 녹취를 했었다는 얘기인데 추가 녹취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단 얘기죠. 결국 키나는 안성희 씨에 대한 이 불신과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면서 소속사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만이 아니라 추가 녹취 내용들이 어떻죠?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마 하나하나 좀 공개가 될 것 같고 나아가서는 키나가 이제 그곳을 벗어나는 사건의 전말 7월 20일 날부터 멤버들과 이 부모님들을 설득했다고 해요. 바로 삼푼이 멤버들과 부모님들에게 뭐 기존에도 설득했다는 거 아시죠? 사실 키나에게는요 이 피프티라는 그룹이 너무 소중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든 적도 있어요. 키나가 가장 괘씸했던 이유가 6년 7년 동안 연습생을 했고 그런 연습생 시절을
전홍준 대표님이 직접 어찌 보면은 끝내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전홍준 대표님을 배신하고서 이렇게 삼푼이 멤버들과 소송전을 벌일 수 있냐.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퀴나는 중간부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나서 아 이거 아이들과 같이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호소를 했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퀴나가 무릎까지 꿇었던 사태가 벌어집니다. 아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했대요. 근데 그 결과 뭐죠? 돌아온 것은 멸시였다. 진짜 눈물 나는 복귀 과정 아닙니까? 퀴나가 오죽했으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고서 제발 우리 이거 그만하자. 이젠 돌아가자. 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멸시였다고 해요. 어떤 멸시였냐? 멤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게. 그냥 한번 고려해보겠다. 와, 아니 맏언니고 어찌됐건 K-POP 생태계를 본인들보다 2배, 3배 많이 겪은 선배지 않습니까? 저라면은 아 이거 뭔가 정말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 번쯤은 좀 의심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언니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생각해볼게. 이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자 이와 더불어서 그 다음날 멤버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너 어트랙트의 첩자 아니냐. 이런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리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와 지금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좀 저는 기사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기사화되지 않은 게 좀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퀴나가 저렇게 밝게 환하게 빌보드로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이 왜 있는지를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이미 퀴나는 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생각을 오히려 소중했었던 멤버들에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이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고 멤버들은 생각해볼게 라고 얘기해 놓고선 결국 멤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애랑 연락하지 마라. 첩자 아니냐 너. 아 진짜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결국 퀴나는 그러면 정말 절절한 요청을 2가지 했다고 합니다. 멤버들이 7차 입장문까지 냈었던 그 입장문이 있지 않습니까? 막 줄줄이 나왔던 입장문. 그거 올리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여지를 남겨두자. 우리가 소속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그 7차 입장문까지 냈었던 내용들 너희가 마음 급한 건 알겠는데 잠깐 나를 위해서 좀 보류해 달라.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정말 확실할 때 그 입장문을 발표하자라고 했는데 응 알겠어 해놓고 그 말을 들은 뒤 1시간 뒤에 그냥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 입장문을 우리가 다 본 거예요. 와, 근데 그 입장문에 놀랍게도 퀴나가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퀴나의 입장문만 쏙 빠져 있었어요. 이미 삼푼이들 사이에서 퀴나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호소를 했었는데 결국 퀴나에게 돌아온 것은 멸시와 따돌림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 제가 웬만하면 이 사태 때문에 삼푼이에 대한 증오심이 대중분들이 더 커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가급적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진짜 이렇게까지 한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 삼푼이들과 그의 부모님들은 용서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입장문은요. 1차 입장문부터 7차 입장문까지 매일 공개됐죠? 거의 하루에 1개씩 공개된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퀴나의 절규가 입장문으로 가려져 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퀴나가 그렇게 멤버들에게 호소하고 무릎 꿇고 돌아가자,
첩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참고 그러면 입장문을 조금만 보류해달라, 조금만 나중에 공개하자라고 했지만 이 키나에게 돌아온 건 결국 이렇게 확실한 무시였다. 결국 어떻습니까? 키나의 정상금이 딱 발표가 되자 이 산푸니 멤버들 바로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도 정상금 주세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산푸니 멤버들이 공개한 이 법무법인 바른 측의 내용 증명 내용이라고 합니다. 보면은 뭐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라고 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여전히 전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이 법적 책임이 존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법적 권리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정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면 해지 사유가 있지만 정상금을 더 달라라는 이 말이 사실 실제로 정상금 자체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위약벌과 위약금을 제하고 줄 것인지 지급을 보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많은 부분이 나뉘게 될 것이고 특히 키나가 지금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대기업들 엄청난 곳에서 지금 막 광고부터 해가지고 이 키나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엄청난 러브콜들이 터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팩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 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가 드디어 출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정들이 차후에 공개될 것이다. 그것이 이 피프티 멤버들이 새롭게 걸어가는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가 새롭게 다시 회생하는 대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의견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중에서도 하급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키나가 바본가요? 그랬더니 키나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인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안성희 씨가 이 사인이 우리는 저작자들한테 양수도를 다 받아서 우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내가 대리 사인을 해도 상관이 없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키나 너 사인은 너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그냥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준다 그러고 우리가 그 제출 서류를 냈는데 사인에 만약 문제가 키나가 사인한 적 없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상황이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좀 적법하게 너한테 저작권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인을 했다. 왜냐면 너한테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거든. 실제로 작업을 좀 함께 참여했었다. 라는 의미에서 증빙 서류가 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한테 소수 지분을 내려놓은 거다. 적은 지분을 내려놓은 거다.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키나 입장에서는 그럼 뭔 얘기죠? 아니, 자신이 그래서 사인도 한 적도 없고 저작권이 엄연히 있었는데 그 저작권 지분이 변경된 걸 물어보니까 막 두리뭉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작권을 구매한 적도 없고 그 스웨덴 작곡가에게 큐피드라는 노래에 곡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한테 지분을 오히려 주기 위해서 원래 더 적었었는데 자신들이 양보해서 지분을 더 포함시켰고 그러려면 서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네 사인은 부득이하게 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스웨덴 작곡가들의 다른 사인들은 위조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 양수도를 끝내놨기 때문에 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인해도 돼. 말이 됩니까? 자신이 한 사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뭐 그런가 복잡하네 라고 할 텐데 키나는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궁금한 게 또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키나가 순간 할 말을 잃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아무리 들어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있던 키나가 잘 모르겠지만 뭐 계속 지금 저작권 지분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다라고 안성일은 주장을 합니다. 저작권 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게 CD를 뽑으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저작권자가 지금 3명밖에 없다. 왜냐면 나랑 백이사랑 너랑 3명밖에 없다. 나머지 그 스웨덴 작곡가들은 이제 저작권이 없다. 그래서 키나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뭐 사인이 위조됐었다라는 건 협회에서 준 양식이라고 치고 이 변경 후가 아니라 원래 그러면 이 백이사님에게는 도대체 저작권이 왜 있는지 자신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들의 멤버들도 모른다. 그러니 백이사는 너희들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수년 전부터 작사가로 진짜 이 노래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시라는 말이 나왔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이가 없고 거짓말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거짓말을 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되질 않고 백이사가 작사가로 참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게 자기도 가명을 써서 땡땡땡 예전 가수나 땡땡땡 다른 가수들 기타 다른 음반들 실제로 작사가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소수 지분에 대해서 자기가 쓴 만큼 받아간 거다. 키나가 어이가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작사 참여를 하셨구나. 그랬더니 안성일이 그럼 그리고 너네 앞에 다른 앨범에서도 작사가로 이미 백이사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키나가 멤버들도 우리도 몰랐다. 그랬더니 안성일 씨가 굳이 얘기를 안 한 거다. 백이사도 자기가 뭐 작사를 하고 이런 거를 말을 안 했을 뿐이다. 그래서 키나는 나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가지고 뭐 한번 질문을 드려봤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키나라면 이쯤 되면 느낌 오시지 않습니까? 완전 거짓말이구나. 완전 뻔뻔한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이 안성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나는 지금 너무 열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협회하고도 얘기했고 했는데 지금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나에게 오히려 저작권료를 지급 보류를 했더라. 막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협회에다 전화를 걸어서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지급 서류를 한 것이 자기네들이 소송 중이라서 뭐 이렇게 멈춰 놓은 거다. 징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협회 규정상 보류를 한 거고 기사도 저작권협회에서 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너무 놀랐다. 그랬더니 키나는 이게 뭔가 기사가 새어나가서 나온 건가요? 그랬더니 안성일 씨는 어트랙트 측에서 기사를 그냥 내버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급 보류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 보류됐다라고 기사를 냈다라고 지금 안성일 씨가 키나에게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요.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허위사실이다. 야, 진짜 본인이 허위사실을 하고 흠집 내기를 하면서 본인이 허위사실과 흠집 내기를 당했다고 키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들이 망했다, 뭐 이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별의별 것까지 다 건드리니까 원래 우리 고유 권리고 우린 작품자들인데 어떻게 저작권에 대한 권리까지 지가 뭔데 그걸 얘기를 하냐. 우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너네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저작권을 다 매입해 놓은 상태였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수증, 인보이스를 공개 자체를 안 하는 이유는 이걸로 제일 먼저 일본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거랑 뭐 이메일 삭제를 했다 이러면서 우리를 고소했단 말이야. 초창기에 우리 고소 한번 당했잖아. 이게 그 내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린 법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무고를 받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공격할 게 없으니까 거의 뭐 지금 불기소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으므로 불기소 떨어진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본인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가압류 신청까지 전홍준 대표님이 냈는데 법원에서 승인 내줬죠? 야, 지금 법원에서 오히려 투명하게 밝혀보니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엄청나게 많은데 뻔뻔하게 불기소 처분 날 거다. 이런 말을 당시에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저작권을 가지고 와, 이 말투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정준 대표님과 업데이트 측에서 저작권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을 하니까 키나 입장에서 아유 그랬군요 라고 할 수밖에 없고, 안성희 씨는 나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배려해주는 것처럼 얘기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근데 정의는 구현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키나라는 멤버가 오늘 디스패치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힌 것처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으로서 열심히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계정, 이진호 유튜버에게 직접 인터뷰를 응해서 녹음까지 된 그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쪼라는 트위터 계정. 이제 쪼라고 하면 다 아시겠죠? 댓글까지 막아달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쪼라고 하는 이 당사자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의 계정이요, 삭제 조치가 됐습니다. 본인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고 해요. 오늘 키나의 인터뷰가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진호 유튜버의 그 쪼라는 사람에 대한 전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고 난 그날 늦은 저녁 시간대 이미 계정이 삭제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도망간 거죠. 제가 이미 그 전에도 쪼뿐만이 아니라 키나라는 멤버가 복귀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부터 이미 많은 더기버스의 배우 세력으로 지목되는 이들이 지금 계정을 삭제하고 도망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쪼라는 가장 큰 카르텔의 중심으로 있어 보이는 당사자도 계정을 삭제하고 날랐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이 사태 하실 말씀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